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올린 SNS 글부터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위, 조롱, 욕설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조작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제 사진까지 조작하시는군요. 악마가 필요했나 봅니다. 어떤 소식인고 하니 지난 24일 지역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의원욱 의원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홍보물 속 의원의 이 의원 사진이 원본에 비해서 봤을 때 살짝 조작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구정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본은 이원욱 의원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의정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홍보물은 이제 이원욱 의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원본 사진에 비해서 홍보물의 사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뽀샵 처리한다고 그러죠. 약간 이 사진에 뭔가 가피를 한 뭔가 손을 댄 흔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손을 댔는가 보면 이제 그 원본 이미지의 어떤 좀 좋은 이미지 대신 약간 좀 뭐 비열해 보인다거나 조금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 뽀샵 처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원욱 의원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현재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후임을 다음 달이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원욱 의원은 이 2년 전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당시 정세균 후보의 어떤 이제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는 상당히 좀 날선 각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비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만약 이원욱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 이원욱 원내대표 당내 갈등이 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원욱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나쁘게 만들어서 원내대표에 당선시키지 못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이원욱 의원은 악마화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보정한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배신자 느낌을 내기 위한 살짝 보정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계속해서 내부 공격을 자제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특히 지금 보시면 조작된 이미지까지 동원한 내부 공격을 민주당 당원이라면 멈춰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김광수 소장님, 네. 여기 내부 공격을 자제를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결집을 좀 호소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집까지도 안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진을 보정을 해서 좀 더 이제 안 좋은 얼굴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같은 당에서 다른 당의 어떤 정치인한테도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같은 당의 어떤 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당에서 이렇게 협조도 하고 당의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같은 당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제 들어선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인 것인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외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가 흔들리고 내부가 균열이 되면 사실은 적전분열이라고 힘이 모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진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해도 이제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뚫고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거든요. 이게 이미 조작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부작용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당의 이견을 얘기했고 박용진처럼 뭐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뭐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그리고 18원 뭐 문자 보내고 18원 뭐 후원금 보내서 사람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뭐 쌍욕하고. 네, 변호사님 사실 이 강성 지지층들이 물론 개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결별까지 요구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른바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을 향해서 좀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의 좀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뭐 이런 팬덤 정치라든지 뭐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명하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우리 지금 민주당의 모든 문제가 이른바 개딸들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라는 식의 논리는 좀 너무 부적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들로 인해서 당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지금 반성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지점에는 사실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169명의 더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극 지지층이나 또는 개딸분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또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내고 또는 그것에서 경청할 것은 또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의원들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히 모든 책임은 개딸들에게 있는 것이고 개딸과 결별을 한다면 민주당의 모든 위기가 다 사라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당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박용진 의원도 본인조차도 뭔가 어떤 책임으로 민주당을 변화시켜 나갈지 그런 메시지와 비전을 먼저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계에 대한 어떤 견제구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서종욱 변호사님께서는 견제구라는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 개딸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진짜 우리 정치의 암적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정치도 이게 건전한 팬덤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넘어서 반대편에 대해서 완전히 인신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이런 이제 요소고요. 저는 뭐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보다는 이게 좀 더 자제해달라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지금 이게 이제 표결을 또 아마 이게 검찰에서 또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쌍방울이나 백현동이나. 그러면 이제 당장은 다른 이게 의원들의 표가 아쉬운 거죠. 왜? 또 영장 청구 왔을 때 이번에 더 많이 이탈해버리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게 반대 의원들을 이게 어떻게든 잡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개딸들한테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게 좀 호소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지금도 이게 실제 행동으로 어떤 개딸을 징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보수 측에 뭐 이게 공작인 것처럼 이러고 또 이제 김남국 의원도 개딸은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진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댓글 막 공격하면 이거 양념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양념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저는 진정성 있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행태에 대해서 엄하게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좀 한번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적을 만든 게 사실은 뭔가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과거의 보수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던 그 포맷 그대로 만들어져서 과연 이게 민주당 지지자가 만들었냐라는 그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그 범위를 특정하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걸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딸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지지층, 어떤 지지층 결집할 때는 적극으로 포용하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허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유불리의 판단이 따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할 때는 뭐 우리 같은 뭐 지지층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좀 비난을 받으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그리고
지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암적 존재다라는 어떤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패러디를 통해서 개딸과 헤어질 뭐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한테 적극 지지층보다 더 강력한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지지층하고 결별을 해라? 그러면 예컨대 박용진 의원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지나가게 되면 이거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지 이분들은 뭐 굉장히 뭐 헤어져야 되는 대상이고 뭐 악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정치 참여를 우리는 촉구하는 그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준을 또는 어떤 선을 지키면서 정치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유도를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분들은 안 된다, 저분들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갈라치고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극단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어떤 행태도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먼저 극단화가 안 되면 이분들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성찰적으로 정치인들이 먼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른바 이 개딸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정말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의미로 썼던 단어잖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꿔 가고 있는. 우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개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개딸이 저는 알고 있기로는 개혁의 딸의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개구진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그 긴 단어를 축약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혁의 딸들의 이제 약자를 개딸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감 자체가 사실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개딸들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인식을 하지만 다르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개딸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조정하는 분들이다. 이제 이런 상반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제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덤 현상은 과거 한 20여 년 전인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노사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2017년 대선의 경우에는 이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조직화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급하게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하는 과정에 이른바 이 개혁의 딸들, 뭐 양심의 아들들, 뭐 양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등장을 했던 것인데 1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분열의 어떤 이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반발보다는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순화된 이름으로 바꿨으면 하는 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분열과 그리고 결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분열도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증거인데요.